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명저 100권을 하나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홍성태 교수님이 지으셨고요. 브랜딩은 더 이상 마케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출간됐으니까 나온 지는 벌써 꽤 된 책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고, 브랜딩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입문서처럼 볼만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정말 우리 요즘 브랜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모든 비즈니스에 왜 브랜딩이 필요한지,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에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란 말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요즘은 뭐 반대로 브랜드라는 말이 너무 자주 쉽게 쓰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이제는 뭐 자기 제품의 브랜드를 생각하게 됐고, 또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그런 브랜드 또는 브랜딩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 책 이전에 또는 2000년 이전에 브랜드 자산 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브랜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꽤 두꺼운 책으로 데이비드 아크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분 책이 마치 바이블처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어떤 브랜드는 좀 딱딱하고 뭔가 계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의 그 책에 뭐 하이알키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도 되게 엄밀하게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들어와서 이 브랜드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해졌고요. 누구나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까지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브랜드를 실무 현장으로 끌고 와서 주변에 익숙한 사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놔두듯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다루는 브랜드로 브랜딩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자는 마케팅을 일단 품질의 경쟁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맥락 안에는 이제 모든 제품이 다 보편화되었고, 차별화를 하는 방법은 결국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수많은 뭐 운동화,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각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느냐에 따른 싸움이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하려면 소비자의 인식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 인식은 결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되고, 이 인식을 심어가는 과정이 이제 브랜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드의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먼저 브랜드 컨셉트를 도출하는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고객이 직접 이거를 이제 체험해야지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 컨셉트를 만드는 방법을 7C라고 해서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업 컨셉트를 설정하기 위해 갖춰야 할 고객 지향성, 브랜드의 컨셉트와 특성을 한마디로 집약한 응축성, 브랜드 컨셉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창의성, 고객에게 컨셉트를 꾸준히 전달하는 지속성, 하나의 브랜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품 간의 조화성, 브랜드 내의 모진 조직을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게 하는 일관성,
브랜드 구성원끼리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보완성. 이런 7가지 요소가 하나의 이제 브랜드 컨셉트를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채무와 관련해서는 7E라고 해서 다시 7가지 요소를 제안을 합니다. 제품의 물리적 속성과는 상관없이 브랜드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본질적 요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소비자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 요소.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다가가는 데 필요한 공감적 요소. 그 다음에 브랜드 컨셉트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어떤 심미적 요소.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호감을 끌어낼 스토리적인 요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 브랜드에 인성을 심어주는 자아적 요소. 자, 이런 7가지가 제공이 되었을 때 브랜드 고객들은 그 브랜드를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좀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7C와 7E 중에 하나씩 골라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고객 지향성입니다. 고객 지향성.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사업의 컨셉트를 설정하기 위해 갖춰야 할 고객 지향성. 자,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 관점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회사 관점이라면 우리는 운동화를 팝니다. 우리는 사진, 인상, 사진을 현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는 희망을 팝니다. 우리는 추억을 파는 회사입니다. 라는 식의 고객의 어떤 더 본질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업의 개념을 정리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무엇이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성은 한마디로 고객이 무슨 체험을 기대하는지 살피고 이를 컨셉트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저희 좋은 습관 연구소는 고객의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보면 고객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실제로 실천하고 꾸준히 이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는 요소 7E 중에 7E 한번 볼까요? 7E가 이런 게 있었죠. 7E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 있는 제품의 물적 속성과는 상관없는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본질적 요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고객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를 산다라는 게 결국 이제 니즈를 해결하려는 건데 반면에 이제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뭔가 원하게 되는 그런 비기능적 욕구, 이걸 이제 원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츠가 더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은 니즈를 강조하는 것보다 원츠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제품이 가진 용도나 사용의 목적성보다는 자신의 이제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욕구로서 더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물건을 이용해서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내가 소비함으로써 이런 물건을 내가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또는 이런 물건을 소비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이라든가 좋은 장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비본질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도, 그러니까 삼성을 선택하든 애플의 아이폰을 선택하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도 니즈는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삼성을 쓰는 것이 내 개성에 맞는 점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핸드폰 하면 아이폰이지, 아이폰을 써주는 아이폰 유저로서의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원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내는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무조건 할리 데이비슨, 착용감이 좋고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고른다라는 게 아니라 운동화는 무조건 나이키를 골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브랜드에 대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원츠를 자극하고 원츠에 대한 구매를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그 브랜드 소속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품이 이미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들 속에서 차별화된 인식, 그 다음에 어떤 소속감을 줌으로써 내가 남들과는 다른 소비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책에서 훔치고 싶은 문장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다루는 제품이 무엇이든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고객이 무슨 체험을 기대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겁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 꽤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배민다움이라는 책과 This is Branding이라는 책, 그다음에 EQ 감성지능, 이건 좀 옛날 책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배민다움은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 그 배달의 민족이 브랜딩하는 과정, 배민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그런 이미지를 이 기업은 어떻게 초기에 세팅하고 만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This is Branding은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책은 바로 브랜딩을 다루는 책이고요. 제목은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 책 꼭 한 번씩 구해서 읽어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저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